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강의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일종의 창업지원금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16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예산이 많고 대표적인 사업 두 개가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두 사업에 대한 어떤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요청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둘 사업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정부 사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제가 예창패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 사업에 대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알기 쉬운 비교라는 제목으로 저희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이 두 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중 개별 단위 사업으로는 제일 예산이 많이 배정된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두 개 모두 올해 1천억 원이 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 예산을 내려줘서 창업진흥원에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예산이 올해 1113억 원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1075억 원입니다. 참고로 16개 부처 중 창업진흥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이 1조 2610억 원의 창업 관련된 창업 지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16개 부처에서 총 90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산 총액은 1조 4517억 원입니다. 그중 중소벤처기업부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부처들 예산을 보시면 1000억이 넘는 곳이 없습니다. 2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 기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 현황으로 전체 사업이 90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이. 그래서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단위 사업이 41개, 총 예산이 1조 2610억 원입니다. 이 41개의 단위 사업 중에서 초기 창업 그리고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이 두 개가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요. 그 두 사업이 각각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즉, 요 전체 부처를 보면 2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개 사업으로 489억이 예산 총액입니다.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 하나가 1113억 원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업지원사업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크다는 내용이겠죠. 그만큼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대한민국의 창업지원 사업 중에 아주 예산도 크고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두 사업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 공고문을 첨부를 해뒀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이해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 두 사업을 세밀하게 비교를 하냐면요.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된 강의는 유튜브와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미 올렸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의 첫 걸음마를 떼는 대표 사업이죠. 기본기를 닦는 차원에서 제가 두 사업의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을 한번 비교를 하자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대상이 즉 창업하기 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그리고 창업 교육,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그리고 주관 기관별로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을 비교해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공고일 현재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아예 없거나 또는 한번 창업했다 하더라도 공고일 현 시점에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즉 예전에 한번 창업을 했더라도 폐업하고 공고일 현 시점에는 사업체가 없는 그런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입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사업 공고가 3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3년 앞으로 조금 여유를 둬서
2월 12일부터 3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은 개업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창업일을 판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보통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업 연월일이라고 개업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에 회사 성립 연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창업일로 판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첫 페이지인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회사명과 회사 주소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한 주당 얼마 그리고 발행 주식의 총수 그래서 한 주당 금액에다가 주식의 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의 설립 목적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고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회사 성립 연월일 해서 회사가 언제 성립됐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 회사 성립 연월일로 창업을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1회 창업한 경우이면 창업 기간만 아까 그 사이 기간에 들어있으면 적합해서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2번 창업한 경우는 아래 케이스별로 신청 자격 유무가 가려집니다. 만약에 이제 2회 이상 창업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번 창업했는데 2번 다 사업자의 개업 연월일 또는 회사 성립 연월일이 그 3년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냐면요. 2회 이상 창업했으니까 회사가 2-3개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자로서 하나의 회사로 초기 창업 패키지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이 3년 안에 들어가지만 그 이전에도 창업했을 겁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와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 원이지만 평균 1,100만 원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혜택을 보는 예비 창업자의 수가 일정한 예산으로 더 많은 수의 예비 창업가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여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공고문은 그렇지만 평균 5,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하시게 되면요. 자부담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자부담금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자부담금을 보통 대응 자금이랍니다. 매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매칭 자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책임감을 갖고 아무래도 매칭이니까 자기 돈을 이 사업에 보태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표현은 자기 자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금을 이렇게 태우면은 아무래도 책임 의식이 있겠죠.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는 거고요. 그냥 지원금만 받아서 하는 경우는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돈을 태우면은 그만큼 애정이 높아지고 책임감도 강해지겠지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보통 자부담금을 이렇게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자부담금을 필수로 하는 이 사업입니다. 자금 규모는 최대 1억 원으로 공고를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 7천만 원 정도 내외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 자금을 합쳐서 보통 총사업비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총 사업비가 7천만 원일 때 정부 지원금이 4,900만 원, 창업기업 대응 자금을 현금과 현물 합쳐서 2,100만 원 정도 하면은 7대 3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물이라는 부분도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대응 자금이니까 보통 현금을 낸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현물로도 대응 자금을 할 수 있게 대부분의 사업에 그렇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이 현물이라 하면은 일종의 몸으로 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에 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내는 대신에 나의 인건비 내가 몸으로 떼우는 만큼 그 부분을 직접 현금은
태우지 않지만 나의 몸을 때운다는 거죠. 나의 인건비, 시간당 인건비 계산해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산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입주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만약에 그 입주 공간을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면은 그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나의 그 입주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현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장비를 이렇게 현물로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취득가의 10% 정도를 현물로 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비의 그 감가상각비, 시간당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시간당 그 장비를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 책정되는지, 그래서 이 장비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총 몇 시간을 활용할 텐데 1시간당 얼마 정도 사용료가 산출되니까 그 부분을 현물로도 매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모집 규모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한 1100명 정도, 공고일 기준으로 출생일자에 따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장년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만들이 중장년으로부터 나와서 추경으로 예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주관기관이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리고 주로 대학들로 권역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거주지 및 창업 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한 개의 주관기관에 하나여 신청을 가능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총 760개사 내외고요. 주관기관별로 모집을 하고 한 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관기관별로 선정 규모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에서 15명을 뽑는다면 70% 이상은 서울 권역 내 창업 기업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본사 주소지 기준이고요. 이렇게 초기 창업 패키지의 권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 규모 명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비교 사항은 아닌데요. 가산점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요, 팀 창업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점을 부여하는데요. 팀 창업을 우대하는 이유는 고용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평균 지원금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까 5,100만 원이라고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지원금 4억을 받으면요, 한 명을 신규 고용 창출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요즘 추세가. 자,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 5,100만 원에 지원받는데 만약에 한 명을 고용을 창출하면은 그 보통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보다 한 8배 정도 효율성이 있겠죠. 예비 창업 패키지에 보통 5,100만 원을 지원받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을 창업하면은 아주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예산으로 고용을 많이 창출하면은 그게 다 정부 성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창업을 대표이사 단독이 아닌 팀을 꾸려서 창업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팀 창업 기준은 보시면은 2인 이상의 대표자 포함해서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예비 창업팀을 말합니다. 그리고 팀 창업 조건으로는 선정된 금액과 상관없이 협약 체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를 하고요. 창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법인 설립이라든지 말합니다. 팀원을 1인 이상 3개월 이내에 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보험으로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인건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팀원 변경이 생길 때도 이런 사유들, 팀원의 이직, 퇴사, 군입대, 출산 등으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교체가 가능한데 기존 팀원에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를 하고요. 물론 팀 창업 점검도 받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고용계약서라든지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정말 지원을 뽑았는지 팀원을 뽑았는지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합니다. 만약에 부적정한 그런 게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등 그런 제재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인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의 비교 설명을 마칩니다.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